최근 맨유의 수비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새벽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전에는 4골, 브라이튼전 3골, 아스날전 3골, 노팅엄 포레스트전 2골, 토트넘전 2골, 첫 번째 경기였던 울버햄튼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경기에서 14골을 실점하고 있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경기 동안 평균 2.8골, 거의 3골을 실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맨유의 수비가 너무나 엉망일 정도로 계속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맨유의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카세미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카세미로의 폼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테나야 감독의 전방 압박이 더해지니까 전방 압박은 전방 압박대로 하는데 카세미로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맨유가 역습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최전방 공격수가 압박을 하면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한 칸 올라가서 같이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에릭센이나 카세미루, 이 두 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에릭센과 카세미루도 함께 올라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초반에는 이런 강력한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중원 라인에서 카세미루와 에릭센이 전방 압박을 제대로 강하게 붙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중원 라인에서 압박이 부족하니까 편안하게 중원을 거쳐서 탈압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비라인 앞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때 카세미루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에릭센은 수비라인 앞 공간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아니고 워낙에 수비적으로는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카세미루가 에릭센과 같이 뛸 때는 카세미루가 전방 압박도 해야 되지만 에릭센이 내려오지 못할 때 카세미루가 뒷공간도 같이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에릭센과 카세미루 사이를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오면서 탈압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카세미루와 에릭센이 수비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맨유의 수비라인 중에 한 명이 끌려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수비라인 뒷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때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한 번만 들어가도 여기서 바로 실점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카세미루와 옆에 마운트가 있는 장면인데 그 순간 토트넘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카세미루와 마운트의 사이로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카세미루와 마운트 요 사이 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루가 붙어주는데 이렇게 수비적으로 붙어서 뺏어내는 것이 카세미루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는데 카세미루가 붙었을 때 볼을 빼앗지 못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수비라인 앞 공간이 편안하게 상대팀에게 허용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무시할라가 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일단 카세미루가 위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덩달아서 카세미루도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라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 라인 앞 공간으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카세미루가 무시할라를 따라가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카세미루가 요 위치에 있었다면 무시할라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충분히 카세미루가 제어를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카세미루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무시할라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카세미루의 이번 시즌의 폼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할라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 무시할라의 돌파를 허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맨유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한 번만 패스가 들어가면 완벽하게 맨유의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은 심지어 맨유가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장면도 아니었는데 무시할라가 볼을 받는 순간 카세미루가 무시할라를 향해 달려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빼앗지 못해요. 무시할라의 민첩성을 카세미루가 따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옆에 있었던 에릭센 또한 당연히 수비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무시할라의 돌파를 그대로 허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라가 카세미루도 이겨내고 에릭센도 이겨내고 편안하게 앞쪽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할라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서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맨유가 어설프게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너무나 좋은 패스를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네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카세미로의 위치가 너무 높죠. 전방 압박을 위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전방 압박을 위해 올라가고 그러면 카세미로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카세미로의 기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에릭센도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사실상 중원 공간을 혼자서 넓게 커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세미로의 전성기 때 역할이었다면 카세미로가 어느 정도 공간을 잘 커버할 수가 있는데, 카세미로가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카세미로가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달려가야 되는 형태가 돼요. 근데 달려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스피드 경쟁에서 질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점 장면도 보면요, 사실은 무시알라가 중원에서 볼을 잡을 때 역시 똑같이 카세미로와 에릭센 이 두 명의 선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에릭센은 수비적으로 부족한 선수라도 카세미로가 일단 여기서 무시알라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카세미로가 일단 무시알라의 스피드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또다시 제어가 안 되면서 맨유의 수비 라인은 높게 올라와 있는데 뒷공간으로 무시알라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카세미로의 복귀 속도가 얼마나 어정쩡한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무시알라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카세미로가 스피드가 부족해서 무시알라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나브리 이쪽으로 커버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세미로의 지금 플레이는 느린 스피드로 무시알라를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시알라를 따라가지 못하겠으면 바로 방향을 바꿔서 무시알라가 컷백을 줄 수 있는 장소, 그나브리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이미 마크를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이 공간을 카세미로가 커버를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무시알라가 컷백, 그나브리 득점, 너무나 편안하게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사네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당연히 맨유의 선수들이 측면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수비수 라인과 측면 라인이 순간적으로 공간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카세미로가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케인의 볼 소유를 방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사네가 수비 라인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케인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리턴 패스를 받는 장면인데, 카세미로가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동안 이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달려나가질 못하면서 이 넓은 공간이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카세미로의 압박이 늦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네가 볼을 잡아서 슈팅을 하고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장면에서 오나나의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카세미로의 커버가 늦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맨유의 수비적인 적극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유의 선수들이 일단 전방에서 압박을 위해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예요. 왜냐면 이 다음 장면에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전방으로 올라가 있었던 맨유의 선수들 중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맨유가 수비를 할 때 수비 숫자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훨씬 더 적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먼저 수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맨유의 선수들이 가장 위에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끊어내고 걷어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위쪽에 있는 선수였는데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브라이튼전이거든요. 이때 카세미로가 측면으로 끌려나가서 브라이튼의 공격수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브라이튼이 요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근데 그렇다면 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브라이튼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선수 한 명이 요 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는데 아무도 맨유의 선수들이 이 선수를 방해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너무나 편안하게 요 라인 사이에서 브라이튼의 선수가 볼을 잡죠. 그런데 이 장면도 보시면 수비수는 올라오지 않고 미드필더는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공간을 방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맨유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브라이튼의 공격수가 심지어 드리블을 해서 편안하게 빠져나와서 슈팅까지 가져가고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봐도 뭐 카세미로의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카세미로의 개인적인 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맨유의 수비적인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가 경기당 평균적으로 3골씩 실점하고 있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수비적인 틀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물론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